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맞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밍밍하네요. 오늘 설명인데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올해 문제, 올해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내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 계획, 예? 그 정도. 그 다음 또 나머지는 궁금한 거 이제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예. 그 자료는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나갔는데 문제는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근데 이거 요번에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거 먼저 할까요? 문제를 보면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교사 자격증을 받으셨으니까 4년 동안 교육학 배운 것들을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독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1번 문제가 뭐예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고 학생 평가를 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 A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 세 줄 정도 있잖아요, 문장. 그걸 읽고 이것은 무슨 교육과정이다라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몇 학년 때 배우나요? 여기 임용 준비하러 오시는 거 맞죠? 교육학을 배울 때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몇 학년 때 배우나요? 저랑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오늘? 분위기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이게 수업을 할 수가 없네. 교육과정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교육과정 유형 중에? 뭐 이런 거, 교과 중심 교육과정, 뭐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중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잠재적 교육과정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아마 교육과정 수업 들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영교육과정 이런 거 나왔을걸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1번.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매년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 그게 출제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전문가 C래요. 온라인 수업하다 보면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학 내용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의사소통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지. 이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하지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설명회 하는 것도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스타일의 이런 형태는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랑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면대면으로 하니까 이렇게 직접 보고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분위기를 온라인은 모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멋쩍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얼굴 표정은 별로 이렇게
웃으면서 표정 짓지도 않고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난 수업을 하기가 되게 지금 막 겸연쩍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모를 거라고. 온라인은 되게 뭐 그냥 우리가 분위기 좋게 수업하고 있으려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의사소통할 때 언어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의사소통에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육학 문제예요? 아니면 상식 문제예요? 상식 문제지 이건 교육학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논술은 끝난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교육학 문제는 정말 막 50문제 막 객관식으로 진짜 깊이 있는 내용들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최고수만 합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 그냥 대충 공부하고 상식으로 풀어도 글만 조금 쓸 줄 알면 다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제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이 교사의 전문성이 위태로워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의 뭐 초등 교직 논술 같은 스타일로 계속 문항을 이렇게 출제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문제가 2번이니까 이거는 화이트로 지우셔야 돼.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야 임용고사 요즘 되게 어려운데 야, 뭐 나오냐 시험제 좀 보자 그러면 절대 보여주면 안 돼. 싹 가리셔야 돼. 이건 초등학생,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 2번 같은 게 다 왔고요. 3번은 평가 유형이 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 다닐 때 교육평가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럼 교육평가 유형 중에 배운 거 뭐 있나요? 뭐 진단평가, 뭐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도 다 들어본 거잖아. 그 다음 수행평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학생들도 다 알고 학부모도 다 아는 용어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준지향평가가 상대평가고 준거지향평가가 절대평가고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맨날 내다가 요즘에는 이제 너무 민망했는지 능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 성장지향평가라는 그런 거를 출제해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볼까봐 민망해지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능력지향평가를 출제한 겁니다. 또 나온 거야. 예전에 나왔던 거. 운전면허 시험처럼 기존에 시험지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를 공부한 사람이면 또 맞추는 거. 능력지향평가라는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거 한 줄로 그냥 그 뜻이 뭐냐 이런 거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로 CAT라고 있습니까? CAT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요게 이제 참신한 게 올해 문제 중에 참신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년 전에 객관식 시험 낼 때 그때 맨날 뭐 CBT, CAT, 뭐 웹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WBI 뭐 하면서 교육공학에서 나왔던 용어들이거든요. 그거 다시 회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왜 뜨냐면 컴퓨터 적응 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보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면은 시험 우리 종이로 시험 보는 거는 종이 있는 1, 2, 3, 4, 5번대로 이렇게 풀잖아요. 이걸 똑같이 컴퓨터로 바꿔놓은 걸 CBT라고 그래요. 컴퓨터에서 보는 걸.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문항을 던져줘. 근데 내가 맞춰. 그러면은 그거보다 어려운 문항이 나오는 거야. 그걸 또 맞춰. 그럼 그거보다 또 어려운 문항이 나오는 거고. 근데 또 그 어려운 문항 또 틀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쉬운 문항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50문제 풀어가지고 그 사람 실력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CAT는 한 대문제 6문제만 갖고도 그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CAT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지. 현대 이제 평가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문항 반응 이론에 근거해서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뜨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요게 좀 참신하게 나온 거야.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게 올해 시험에 가장 그래도 참신한 게 요게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여러분 학교 다녀봤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학교운영위원회 누가 있어요? 학부모 있을 것 같고 또 교사들 교사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까지만 하나? 그럼 이제 3점짜리면 2점 맞추는 거지. 하나 틀리는 거고. 누가 있을까? 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지역 인사. 지역 인사.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주체 3명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객관식일 때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법적 규정을 매년 출제했던 겁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시험 문제가. 20년 전으로. 그래서 옛날 객관식일 때 공부했던 CAT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왜냐하면 이제 논술도 맨날 내던 것만 내니까 지겨운 거 봐요. 옛날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학생을 참여하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학 문제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문제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문제인 거지. 학생 참여하면 좋은 점이 뭐야? 뭘 좋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 안 좋은 점은? 멍청해. 학교 예산이 몇 천억인데 학교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어떻게 지출할 건데 이런 거 얘기하면 몰라. 관심도 없고.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야? 참여할 수 있어. 안 좋은 점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멍청해. 그러니까 여기 장단점 쓰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막 TV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학생 참여를 뭐 확보해야 된다라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무슨 소리냐. 걔네들이 한 걸로 결정하면 니네 누가 책임질 거냐. 마음에서 싸우는 막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술거리로 찾다 그냥 이런 걸 찾아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를 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상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주는 문제로 한 두세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 구성하는 게 5점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단락만 나누면 5점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주냐면 과락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 5점을 그냥 주고 상식 문제 2개 맞추면 5점 나와. 그러면 바보가 시험을 봐도 몇 점 나와? 10점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임용시험 봤는데 교육학 나 9점 맞았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약간 얘 약간 그러네. 이런 느낌인 거지. 무조건 10점은 그냥 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냥 기초적인 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 기본적인 것만 찌끔 한 바퀴 돌려도 15점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틀릴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간해서는 18점 이하로 맞기 힘든 시험이 교육학 시험 아니겠느냐. 교육학 시험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오고 많이 그랬다면 책이 좀 두꺼워야 되고 디테일해야 되고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점점 이제 그런 시험으로 바뀌고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올해 교육학 총평입니다. 올해 교육학 문제의 총평이니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에 대해서는 뭐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공부하기는 너무 넓고요. 너무 사유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되게 어려운 학문이야. 하지만 이 지금 임용 시험을 보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어떤 시험으로는 요령 있게 공부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행정직이라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왜 서문과에서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시험도 교육학을 봐요. 그 사람도 전문성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20문제를 보거든요. 되게 깊어요. 되게 넓고. 그래서 교육 법규가 한 4-5문제 나오는데 교육 법규책만 300페이지예요. 그 어마어마해. 그리고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지방직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80점만 넘어도 되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붙는 막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그 문항보다도 훨씬 쉽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임용교육학의 현실이라는 거지. 지금 이 위치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입니다. 강의 계획. 그거를 저는 이제 작년부터 그 커리큘럼 바꿨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뭐 1년 빡세게 뭐 다 할 필요 있겠느냐. 굳이. 이따위 시험인데 뭐 1년을 뭐 풀 패키지로 해서
미친 듯이 해서 1점 더 받고 2점 더 받고 할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8개월로 커리큘럼을 짰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5, 6월 강의는 무료로 제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1, 2, 3, 4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와서 관리해 주는 그 수업을 뭐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작년에 해봤더니 다 오더라고. 다 오더라고 학생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아마도 작년이랑 똑같지 않을까. 계속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 2, 3, 4, 7, 8, 9, 10으로 수업을 정리하는 걸로 8개월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고요. 이론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샘플 있나요? 지금 작업 중인데 개강하기 전까지는 책을 출간할 거예요. 작업 중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개정을 할 거예요. 테마별로 한 과목 해가지고 막 목차 쫙 한 다음에 막 깊이 있게 이게 아니고 그냥 핵심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 있잖아. 테마별로 이렇게 쪼개서 테마 중에서도 플라톤을 내봤자 굉장히 깊이 있는 걸 막 내고 이러지 않는다고. 객관식일 땐 막 깊이 있는 걸 막 아주 저 깊이 있는 거 그런 거 냈는데 임용 시험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플라톤의 핵심만 낸다 하더라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2페이지 이상 안 넘기기. 웬만하면 1페이지로 정리하기. 핵심을 1페이지로 정리해서 절대 2페이지 이상 길게 들어가지 않기.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하는 거예요. 플라톤이니까 2페이지인 거지. 뒤에 보면 뭐 코메니우스, 루소 뭐 이런 위대한 학자들도 1페이지로 깔끔하게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로 아마 분량을 반 이상 줄였을걸요. 책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이렇게 테마별로 엑스파일처럼 넘버 1, 2, 3, 4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마이크로 러닝 같은 짧게 핵심만 쫙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부록이거든요. 부록편도 뒤에 있을 거예요. 뒷페이지 보면 부록이 있습니까? 이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작년에 제가 7, 8을 잘 외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지금까지 시험제 나왔던 모든 과목별로 시험제 나왔던 행시 문제, 중등 문제, 초등 문제 이렇게 있어요. 논술 문제 있습니까? 그 족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족보들을. 이게 부록편. 그래서 이론서로 공부하고 부록에 있는 범주로 이렇게 조직화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인포맵. 그 족보를 가지고 연결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론서를 이렇게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강하기 전에 출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슬림하게 핵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이걸 중심으로 할 거고 3, 4월에는 뭐냐면 논객책입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교육학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게 논객이에요. 논술과 객관식 시험에 합쳐진 거. 통합기출문제집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그걸 왜 하냐면 학교운영위원회 옛날에 객관식에서 나왔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교육과정 객관식으로 나왔었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CAT도 옛날에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 능력지향평가도 객관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럼 논술에 나오는 거는 다 100%뭘 근거로 해요? 객관식에서 나왔던 걸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풀어야 되고 논술 문제도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책이 아마 3, 4월 교재 아닐까요? 그래서 그 3, 4월 때 이것이 수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수업이 아마 3, 4월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 2월에 이론으로 베이스를 만들고 3, 4월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교화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7, 8월이랑 9, 10월은 뭐냐면 그때 했던 것들을 문항을 변형시키는 거지. 그다음 나올 만한 것들을 살짝 추가하는 거고. 그래서 적용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잘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답을 써봐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되지?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7, 8, 9, 10월을 통해서 문제풀이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론을 수업하는 건 1, 2를 보완한 게 3, 4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게 3, 4월이야. 그냥 개념을 딱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1, 2월이고 문항을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는 게 3, 4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는 이론을 탄탄하게 만드는 시기. 그 다음 7, 8, 9, 10은 적용력을 기르는 시기.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교육학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특강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의견 뭐 해가지고 선생님 뭐 이것 좀 더 해주시오 하면 그걸 더 하든지 뭐 특강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뭘 할지 결정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사실 요거예요. 교육학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다. 그 다음에 내년의 계획은 이렇게 할 거다. 요거.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궁금한 거, 이제 궁금한 거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음대로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네? 궁금한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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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얘기로 내 사견이니까 내 의견이 뭐 정확하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 난도가 되게 높아지고. 근데 임용은 점점 난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트렌드는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시험이라는 게 갑자기 또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쉽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AT가 뭐야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반화 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패턴이 지금 한 4, 5년째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눈치를 챘고 그래서 강의를 1년 풀로 막 애들한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도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 하는 책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논술 시험인데 이 문맥이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넘버링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고수했던 사람인데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걸 할 수가 없게 된 시험인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갔으니 아마도 변화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단 학교운영위원회 CAT가 나온 걸 보면 예전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또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게임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객관식 옛날에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이 아마 주요 타깃 아니겠느냐. 어차피 출제위원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 시험 문제를 올해도 풀어줬거든요. 구급 문제,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를 다 풀어줬거든요. 수업 중에.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도 있었어요. 그 공무원 문제도 같이 하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요구사항. 음. 네, 인강한테도 열어줘요. 인강생한테, 직강에서 하는 건 인강생 다 줍니다. 똑같이. 안 그러면 인강생한테 마저 죽을걸요? 인강생도 와도 되고.
또 저는 압니까? 제가 누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윌비스를 보고 온 거예요? 윌비스 홍보 보고? 그러니까 윌비스 학원 홍보 보고 이경범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온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음, 네, 어, 어. 아니 교행직을 먼저 준비하고 다시 임용을 준비한다고? 왜? 예. 아니 사범대 나왔는데 교행직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아, 교육단 다니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교사 임용시험을 보고 싶다고? 아, 그렇군요. 교행직 교육학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죠? 거기 교행직 교육학은요, 이론서가 두 권이에요. 7, 8월에 이론 수업하고 9, 10월에 공무원 기출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임용기출문제 있죠? 임용기출이랑 공무원기출 똑같으니까 임용기출문제집을 또 풀어요. 그 다음 법규 책을 한 권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두 권을 또 풉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정도 하면 뭐 교육학 전체적인 지식은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을 거예요.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한국사, 서양사는 안 나오잖아, 논술에. 그거 빼버리고 법규 안 나오는데 법규 학교 운영위원회 나왔잖아. 법규도 또 나올 것 같아. 그 법규 한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학교 폭력 그 법도 논술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남들 안 한 걸 하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야. 근데 갑자기 만약 그게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조금 이제 3, 4월 논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걸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해서 좋은 선생님 되십시오. 응? 또, 또 뭐 궁금한 거나 뭐 경쟁률이 어떻게 되죠?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1년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이제 합격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좀 잘 생각하고 오늘 오셨는데 이걸 잘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 방법은 물어보지 말고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고 학습 방법은 지가 하는 거야. 지가 하면서 알아내는 거야. 아,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 머리로는 이렇게 대충 하면 안 외워지는구나. 그 지가 아는 거야. 근데 좋은 머리는 이렇게 봐도 외워지거든. 자기 머리는 안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면 안 돼. 자기 스타일을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이건 좋은 질문 같아. 이건 잘 생각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경쟁률이 한 10대 1 되나요? 그러면 10대 1이면 한 상위 10% 붙나요? 상위 10% 게임인가요? 어. 예전에 막 50대 1 그랬거든요. 임용이. 그때는 진짜 고수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때는 선생들도 고수들만 살아남는 거야.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뭐 선생의 역할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생들의 그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근데 이제 10대 1이면 뭐야 이게 상위 10%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 보는 거의 경쟁률 중에 가장 낮은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분야의 경쟁률은요, 막 100대 1, 막 200대 1, 막 기업체 같은 경우, 그다음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국가직 같은 경우는 300대 1 막 이래요.
300대 1 막 이래. 그러니까 그때 그 시험은 상위 막 0. 몇 프로가 붙는 시험이지. 여기는 상위 10%가 붙는 시험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 상위 10%는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가,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붙는 친구들을 보면요, 공통된 게 뭐냐면 성실해요. 이게 정답 같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결석했다가 왔다가 뭐 결석했다가 왔다가 뭐 1, 2월 왔다가 갑자기 안 왔다가 5월에 왔다가 막 이런 애들 주고 붙는 애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그 빠짐없이 그냥 개근을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게 꼭 붙더라고. 그게 공통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하루의 생활 패턴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뭐예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합니까? 공부합니다. 그리고 밥 먹어요. 그다음 뭐예요? 공부하더라고. 그다음 뭐예요? 밥 먹어요. 그다음 뭐예요? 공부하더라고. 그다음 뭐예요? 잘 맞아요. 그다음에 일어나요. 그다음 뭐예요? 공부해요. 배고프면 밥 먹더라고요. 근데 또 배고파. 밥 먹더라고요. 그다음 또 뭐해? 공부하더라고요. 졸려. 자요. 어. 그다음 또 졸려. 자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부해요. 그 어떻습니까? 하루가 심플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방구 갔다가 막 커피숍 갔다가 뭐 어디 뭐 다이소 갔다가 뭐 어디 병원 갔다가 뭐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뭐 졸업사진 찍는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아요. 뭐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진짜 바빠요. 이제 알겠죠? 붙고 떨어진 게 차이가 뭔지 이제 알겠죠? 1년간은 다 끊어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친구가 없어요. 나도 친구가 없어요. 강의만 하다 보니까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안 만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딸려. 안 하던 거 하면 에너지가 너무 딸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뭐만 해야 돼? 공부만 해야 돼. 왜냐면 에너지가 없거든. 공부하는 사람이 친구 만나면 기 빨려요. 또 오락해봐. 기 완전 빨려요. 드라마 보면 쓰러집니다. 기가 완전 빨려요. 밥 먹는 것도 힘든데요. 씹는 것도 힘든데요. 그래서 1년간은 그냥 다 끊고 그냥 요거에만 몰입하는 거야. 그래도 1년을 해도 완성되는 학문이 아니야. 2000년이 넘는 학문이야. 근데 그거를 머리 나쁜 머리로 1년을 막 한다고 되겠냐고. 여기 IQ 2000들의 학자들이 여기 넘쳐나는데 그 나쁜 머리로 얘네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재미가 있겠냐고. 그 고수들의 사유를 니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냐. 그 나쁜 머리로. 그래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학자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기는 IQ 2000들의 세상이야. 그 나쁜 머리 애들이 여기서 게임 펼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항상 겸손하게 엄숙한 분위기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 계속. 이분의 생각이 뭘까? 이게 왜 필요한 걸까? 그걸 자꾸 사유를 해야 돼. 1년간. 그러면 보여. 1년간.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볼 만해. 재수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야. 한 방에 붙는다는 건 보장이 안 되고. 근데 이게 시험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요. 현역들이 더럽게 많이 붙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현역은 어디 택도 없고 보통 4수, 5수. 합격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수, 4수.
옛날에 어려울 땐. 근데 지금은 현역들이 한 30% 이상 붙는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워지니까. 그 현역들에게 되게 유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현역들이 되게 유리한 시험인 건 분명합니다. 쉬우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놈들이 이기는 거지. 센스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현역들 중에 붙은 애들도 공통점은 뭐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뻘짓 안 하고. 그게 루소의 합자연의 법칙에도 뻘짓하지 말라고 유용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회도 마지막이니까 막 또 저기서 설명한다고 또 저기 기웃거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기 다 빨려가지고 쓰러진다고. 이제 알겠죠? 뭐 스타벅스 막 프리퀀시 못 모았는데 예? 빨간 게 2개가 부족한데 막 이거 고민하다 죽는 거야 그냥. 응? 달력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는 다 이제 버리고 공부에만 몰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표를 요거는 항상 잊으면 안 돼. 매일매일 다이어리 맨 앞에 이제 적어놔야 돼. 상위 나는 10% 안에 드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들어갈 때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 있냐 이거야. 여러분 연령대에서. 그걸 잘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공부만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이기는 건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항상 경쟁자들은 항상 나보다 높은 놈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게 강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상위 10%인데 상위 20%가 상위 10% 그날 10%인 때가 있잖아. 이 미친놈들도 있다고 또. 그럼 이것도 또 방어해야 되고. 내가 상위 5%인데 상위 11%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아무리 독감이 걸리고 최악이어도 상위 10%가 될 정도로 실력을 만들어내야지. 보통 한 상위 한 3%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학교 다닐 때도 왜 반에서 1등 하는 놈이 2등 하는 적이 없잖아요. 걔는 뭐 다리가 부러져서 시험 봐도 1등이잖아요. 그거 안 떨어진다고 등수는. 똑같아요 우리 임용시험도. 고수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벽이 높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상위 10%는 되게 똑똑한 놈들이 꼭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그 놈들을 깨트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그 놈들은 뭔가의 전략이 있더라고. 보면. 왜 오락도 있잖아. 게임도 있고 바둑도 있고 이렇게 단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일단 올리는 게 더럽게 힘든 거야. 거기 진짜 똑똑한 놈들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걔를 승부해서 이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걔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반성을 해야 돼. 아, 내가 왜 졌지? 복귀를 해야 돼. 이런 전략이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그 단을 깨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IQ 2000들의 어떤 놀이에 입문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두뇌 플레이가 오징어 게임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잠깐 뻘짓하는 사이에 총 맞아 죽을 겁니다. 아주 오징어 게임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게임이 펼쳐질 것이고 그 대신 이제 딱 합격선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 영광이 다 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1년간을 충실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정도? 준비한 건? 학원에서 준비한 거 있다니까 꼭 그것도 당첨돼서 기분 좋게 가세요. 저한테 뭐 요구할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네가 뭘 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응? 나도 뭐 줄 수 있는 게 있나? 나도 뭐 증정본 책 나오면은 선물로 좀 줄까? 이론서? 싫어? 표현을 못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나? 사람들이? 표현하는 법을 잊었나 봐. 이게. 나도 뭐 주고 싶은데.
그럼 나 이론서 나오면 나도 증정본 나한테 한 10권 나오거든요. 그럼 내 조교들 거하고 연구실 놔둘 거하고 빼면 한 3권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권 줄까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뽑기할 때 내 이론서 증정본도 뽑기에 들어볼게. 그럼 되잖아. 내가 뽑을까? 그래? 그럼 나는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해서 나한테 이긴 놈만 남는 거야. 진 놈들은 내려. 비긴 놈도 내려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알았죠? 자, 만약에 이거 바꾸고 막 해다가 걸리면은 손목 자르는 거야 그냥. 어? 가위바위보. 비기면 내리는 거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우씨, 한 명. 다시. 제 이름 적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그럼 되잖아. 또. 뽑힌 사람 또 해도 돼. 3권 가져가는 거야, 그냥.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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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한 명. 야, 어떻게 한 명씩 뽑히냐? 골 때린다.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근데 표정이 이렇게 한결 좋아졌네요. 이것부터 했어야 되네. 제가 참 멍청해요, 제가. 가위바위보. 둘 남았어. 3명 남았어. 가위바위보. 여기. 와, 어떻게 한 명씩 되네. 한 번 더 할까? 좋은데? 2명만 더 뽑을까? 2명만 더 뽑읍시다, 한번. 재밌네.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좋은데. 나 아까 북한 사람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북한 무슨 임용시험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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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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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오. 자, 그러면 저는 줄 거 이제 다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줄 거 또 뭐 있나? 줄 게 없어. 그래서 아무튼 남은 뭐 백화점 상품권 있다고 하니까 치열하게 그것도 꼭 받아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끝나면 더 하자고 소리를 질러 직원한테. 그러면 더 하잖아. 적극적이어야 돼. 알겠죠? 무언가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뭐 교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법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교원 지휘법 통과된 거 아시죠? 지휘법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교원들에 대한 어떤 모든 국민들이 다 교원 편이에요. 그 저속한 교육받지 못한 학부모들에 대한 그 무지함들을 반드시 사회는 이겨낼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점점 더 교원들의 권위가 확보가 될 테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